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각 분야, 특히 경제적인 타격이 심한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빈곤층이 급증해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940곳에 대해 한 달 동안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남권의 동대문이라 불리는 부산 평화시장이 올해 개장 51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새롭게 도약합니다. 과거 부산의 패션 1번가라는 명칭을 되찾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이 영도 태종사 주변에 만발했습니다. 수국 축제는 취소됐지만 도심 곳곳에서 수국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넉 달 사이 부산에서만 10,000명 가까이가 빈곤층에 포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5개월, 무역,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 판매까지. 올해 1분기 부산 경제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느는데 지난 5월 부산의 실업률은 2000년 IMF 이래 맞이한 5월 중 최대치.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목되는 수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부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매월 1,000명 안팎의 소폭 증가세를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까지는 증가 인원이 600여 명 수준이었는데 2월 들어서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집니다.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더니 3월에는 2,000명, 4, 5월은 무려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1,100여 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불과 넉 달 사이 늘어난 수급자 수가 지난해 1년과 맞먹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부산의 전체 인구는 매월 1,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자는 꾸준히 늘면서 현재는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전북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도 2월 이후 증가가 뚜렷합니다. 넉 달간 늘어난 차상위 계층 인원은 1,400여 명으로 지난 한 해 증가폭의 8배. 결국 코로나로 인한 경제 쇼크가 상당수 부산 시민의 가계 소득분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산업 기반 자체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수급자가 느는 구조가 됐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급자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쯤 부산의 빈곤층은 30만 명에 달해 시민 12명 중 1명이 빈곤층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문제입니다. 수급자가 받는 생활보장급여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구조.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지자체의 고정복지 예산도 늘 수밖에 없고 이를 충당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게 지원되는 예산, 직접 제공되는 예산이 한 1조 5,100억 정도인데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21년이 되면 한 대략 최소 7천억에서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저소득층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일부 인체 검체를 비롯해 수박 화채와 잡채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인체 검체 14건과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한 식용란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역학적 연관성을 검토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집단 급식소 9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이후 부산시정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일 부산 공공성연대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2년 시정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오 전 시장의 사퇴는 오 전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과 부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시장직 공백과 이후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짜리 시장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공약 사업에 파행이 생기고 시민 친화형, 밀착형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후반기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부산 평화도매시장에 옷을 사러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영남권의 동대문이라 불리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올해 51년째를 맞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선정됐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등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에 숨은 보물이라도 찾듯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게를 둘러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빼곡히 들어찬 500여 개의 점포, 영남권의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부산 평화시장입니다. 신발과 의류, 속옷, 액세서리 등 파는 물건은 다르지만 상인들 대다수가 평화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가게를 부산 평화시장에서 35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김옥경 씨. 최근에는 딸도 같이 가게를 운영해 3대째 부산 평화시장에서 가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동남권 경남 일대에서 많이 오셔요. 부산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울산 또 이렇게 기장 이런 데서 많이 와요. 평화시장은 자가 생산을 하잖아요. 안에서 제품에서 하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없는 개성적인 물건이 좀 많잖아요. 부산 평화도매시장은 1969년 철물 상가로 시작해 70년 초 의류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후 시장 환경 변화로 전통 시장들이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의 대표 전통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 3층에 올라오시면 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쇼핑하기도 좋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심각해졌죠. 실제적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부산 패션 1번가로서의 부활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판매와 홍보를 확대합니다. 10대, 20대의 소비자를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고객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사업이라든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갖다가 도매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평화시장의 이런 노력들이 500여 개의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이 영도 태종사 주변에 만발했습니다. 올해는 도심 공원에서도 수국의 향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 양손보다 큰 꽃송이들이 산비탈을 물들였습니다.
형형색색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아름답게 핀 꽃을 감상합니다. 용도 태종대의 수국 수만송이가 만개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한 뿌리에서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수국. 흐드러지게 핀 꽃은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즐거운 생각, 내가 좀 젊어지는 생각, 좀 우울한 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시간. 색깔도 다양하고 저 붉은 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참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수국이 만발했다는 소식에 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수만 송이의 수국의 인기는 부산을 넘어 이미 경남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필락지가 많은 데는 그래도 경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태종사니까 또 쉽게 올 수도 있고요. 자 멀리 가는 것보다 교통편도 편하고 이러니까. 태종대 수국의 향연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수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게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수고했다. 당신의 이 수국 자체의 자기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은 탐스럽고 행복하고. 가로수가 펼쳐진 산책길도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지난해 심어놓은 수국이 1년 만에 꽃을 피운 겁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수국길이 끝나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도심 속에서 만난 수국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그래 도시에서 맨날 회색 건물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걸고 그러면은 마음이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수국은 7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매년 7월 열렸던 수국 축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구 닭밭골은 벽화마을로 유명한데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쉼터 등이 조성되면서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밭골 가파른 계단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힘겹게 올라야 했던 계단은 건강을 위한 운동하는 계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나무가 무분별하게 자라있던 옹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됐고 오랫동안 무단경작지이던 곳에는 서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놓였습니다. 서구는 닭밭골 보행길 개선을 위해 1.8km의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더 구상을 하자 해서 대나무 식재지를 없애면서 쉼터라든지 그 체력 운동기구 등을 넣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야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닭밭골은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탔지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점차 마을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소방시설을 갖춘 방제공원이 들어서고 있고 태공가와 골목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닭밭골에서 민주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소망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2단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치된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면 마을 꼭대기까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소외된 어떤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어떤 역차별과 어떤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불만들을 좀 더 해소하고. 한편 오는 9월에는 한지 체험관이 문을 열 예정으로 주민들이 주축이 돼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정사 갑질 근절 및 우일동 주민재산권 보호대책위가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해운정사 내 3층 석탑이 지난해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기증됐고 지난 4월에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3층 석탑의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존지역 내에서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해운정사가 근본이 미약한 석탑을 갖고 해운정사에 놓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설정이 되면 그 반경 200m 내에서는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걸기대회입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해운정사에 들어온 3층 석탑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을 의혹 없이 밝히라며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화재 지정으로 이미 많은 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의장에는 재선의 김대군 의원, 부의장은 김혜금 의원, 그리고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에는 성경미 의원, 교육복지행정위원장에는 김종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축하하며 직접 찾아가 축하 인사와 함께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금정구 서1동과 서2동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는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는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통해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외에도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와 화재 경보기 설치 등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정구는 2015년 서1동, 2016년 서2동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설치해 소규모 주택 수리와 공구 대여 등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으며 동해남부는 최대 1.5m, 남해동부 최대 1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토요일은 맑겠으나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중반까지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차는 내부 정돈 정도가 좋겠고요.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날씨 변동 가능성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